예, 이번 시간에는 코드 10입니다. 코드 10에는 역시 또 아주 기본적인 그런 보통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여러분이 연습하는 그런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1에서 10만 사이의 모든 소수들을 찾아서 출력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수라는 건 물론 2와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를 갖지 않는 정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1에서 10만 사이에 있는 모든 소수들을 찾아서 그냥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일단 이제 우리가 1에서 10만 사이의 모든 소수를 찾는 건데 결국 이제 그 일을 하려면 어떤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조금 이렇게 먼저 그냥 어떤 하나의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부분을 먼저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소수인지 아닌지 검사하려고 하는 정수를 일단은 그냥 뭐 하나의 예로 뭐 100일 이렇게 하고 이 혹은 뭐 11, 10만보단 작아야 되니까 뭐 이런 어떤 숫자를 하나 놓고 이게 이제 소수냐 아니냐를 어떻게 검사할 거냐 이게 되면 이제 나중에 1에서 10만 사이의 모든 정수 각각을 똑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어떤 하나에 주어진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어떤 정수가 주어진 정수가 소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는 우리 이 컴퓨터 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뭐 사실은 아는 사람은 이미 알 거고 어쨌거나 뭐 그게 지금 주제는 아니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여서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 아주 복잡하고 효율적인 그런 알고리즘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고 뭐 그런 알고리즘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가장 상식적이고 예, 기본적인 방법으로 예, 어떻게 하면 어떤 주어진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검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냥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2에서부터 n-1 사이의 정수로 그러니까 내가 n이 소수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2에서부터 n-1 사이의 정수로 그러니까 n을 나눠 봐서 그러니까 하나라도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있으면 그건 소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수 약수를 가지면 약수를 가진 2와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를 가지면 소수가 아닌 거니까 2에서부터 n-1 그리고 n의 약수가 물론 n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에 2에서 n-1 사이의 정수로 n을 나누어 봐서 그 중에 하나라도 나누어 떨어지면 그것은 소수가 아닌 거고 아무것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그건 소수겠죠. 그렇게 그냥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굳이 n-1까지 갈 필요는 없고 2분의 n까지 가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n의 약수가 2분의 n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n의 약수가 예를 들어서 8의 약수가 4보다 클 수는 없죠. 5, 6, 7 이런 게 8의 약수가 될 수는 없죠. 따라서 2에서 m 2분의 n 사이의 정수로 n을 나누어 봐서 하나라도 나누어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int i 콜 2에서 i가 n 나누기 2까지 n 나누기 2까지 n 나누기 2가 약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퀄이 있는 게 좋겠죠. i 값을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이제 이 i로 이 각각의 i로 n을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C 언어나 자바 언어나 마찬가지로 이 퍼센티지 연산자가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n을 i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가 0이라면 나누어 떨어진다면 이것은 약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것은 not prime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소수인 거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기본적인 로직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not prime이 아니면 우리는
이게 이제 사실은 요 하나의 정수가 소수냐 아니냐만 판단하는 게 문제라면 여기에서 그냥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뭐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끝내버린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좀 이따가 1에서 10만 사이의 모든 정수를 다 검사해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그램을 종료해 버리면 이제 안 되겠죠. 왜냐면 또 다른 숫자를 테스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하여간 이 포문을 빠져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is prime이라는 변수를 하나 둬서 얘를 처음에 true로 초기화를 하고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가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얘를 false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is prime이 true이면 그것은 소수니까 우리는 소수는 출력을 해주는 거죠. print line n을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 검사는 뭐냐면 이 n이라는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건데 또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n이 요 i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은 n이 소수가 아니라는 증거를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것은 n이 소수가 아니라는 증거가 발견된 거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is prime을 처음에 true라고 해두는 건 마치 이제 뭐 무죄 추정의 원칙처럼 증거가 발견되기 전에는 일단 무죄인 거고 그리고 증거가 발견되면 이제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가 이 정수 n이 소수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소수다 이렇게 is prime이 true다 소수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가 소수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i로 나눠 떨어지면 이제 소수가 아니라는 증거를 우리가 하나 찾은 거죠. 그러면 그때 얘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되는 거고 다 봤는데도 소수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면 얘는 그냥 소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만 111이 소수인지 아닌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소수인가 봅니다. 이게 소수가 아니라면 출력이 안 됐을 테니까 이게 소수니까 출력이 된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에는 사실 이 약간의 개선의 여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포문을 생각해 보면 이 포문을 돌다가 어떤 정수 i로 나누어서 떨어지면 그러면 그게 이제 소수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포문을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돌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0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짝수니까 i가 2일 때 이미 n을 i로 나누면 0이니까 is prime false 이미 소수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i가 2일 때. 그런데 i가 3, 4, 5, 6 이렇게 해서 5천까지 이 포문을 계속 돌고 있을 아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소수가 아니라는 우리의 목적이 모든 약수를 찾는 게 아니라 약수가 하나라도 찾아지면 얘는 이미 소수가 아닌 거니까 더 이상 다른 증거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불필요한 낭비입니다. 그래서 is prime이 false가 되면 그 즉시 이 포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더 이상 이 포문을 돌지 말고 그냥 빠져나오는 게 당연히 더 득이겠죠. 그러면 그런 일은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 경우에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is prime을 false로 만든 후에 브레이크문을 이용해서 이 포문을 그냥 빠져나오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C 언어, 자바 언어 공통으로 브레이크문은 항상 자신을 둘러싼 가장 안쪽 for문이나 while문이나 혹은 스위치문을 그냥 빠져나오는 기능을 하는 것이 브레이크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브레이크가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예에서 i가 2일 때
이미 나누어 떨어지니까 is prime을 false로 해주고 그리고 그냥 break해서 이 포문을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검사하지 않고 그냥 포문을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아까보다 코드가 개선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포문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i가 2에서 2분의 n까지 포문을 만들었다고 해서 항상 이 포문을 끝까지 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매우 자주 그러니까 이렇게 포문을 돌다가 더 이상 그 포문을 돌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을 때 그 즉시 포문을 빠져나오는 이런 이것 역시 매우 전형적인 그런 코드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문을 이럴 때 쓴다는 거고 사실은 이제 브레이크 문을 쓰지 않고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브레이크 문을 쓰지 않고 대신 여기에 is prime이라는 조건을 여기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게 for 문을 도는데 이 for 문을 지속할 조건에다가 is prime을 이렇게 and로 넣어뒀기 때문에 is prime이 false가 되면 이것은 and니까 이 전체 조건은 무조건 false가 되겠죠. and는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면 false니까. 그래서 is prime이 false가 되면 즉시 더 이상 for 문을 돌지 않고 역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 관로조차도 필요가 없겠죠. 자, 이게 이제 이 코드를 개선하는 한 가지 한 가지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꼭 2분의 n까지 돌 필요가 있나? 사실은 2분의 n까지 돌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돌면 되느냐면 루트 n까지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냥 루트라고 하진 않고 스퀘어 루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sqrtn 그러니까 이게 이제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n 왜 루트 n까지만 돌면 되느냐 하면 만약에 이게 n의 약수 중에 루트 n보다 더 큰 게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루트 n보다 작은 약수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수라는 건 항상 쌍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게 뭐 곱하기 뭐가 n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그 둘 중에 하나가 루트 n보다 크다면 둘 다 루트 n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루트 n보다 커버리면 그 두 개를 곱하면 n보다 커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루트 n보다 크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루트 n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루트 n까지만 검사하더라도 약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2분의 n이 아니라 루트 n으로 하는 게 득이겠죠. 왜냐하면 n이 예를 들어서 4보다만 커져도 4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2분의 n보다 루트 n이 훨씬 작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64의 2분의 반은 32지만 루트를 씌우면 8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루트 n까지 돌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루트 n을 계산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 루트 n을 어떻게 계산? 그런데 이제 i가 루트 n보다 작다는 것은 결국 i의 제곱이 n보다 작다는 거랑 같은 얘기죠. i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i 제곱이 n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랑 같은 뜻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루트 계산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루트를 계산해 주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이제 그 자체가 간단한 계산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i 제곱이 i 곱하기 i 제곱이 n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돌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 역시 이제 이 코드를 개선할 한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정수 n이 소수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검사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본래의 문제는 1에서 10만 사이의 모든 정수를 검사하는 건데 그것은 그냥 간단하게 바깥에 이렇게 n에 관한 루프를 하나 달아주는 걸로 충분하겠죠. n을 1은 사실 어차피 소수가 아니니까 뭐 굳이 1부터 할 필요는 없고 2부터 10만까지 n을 1씩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들여쓰기가 깨졌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선택하고 소스 밑에 correct indentation을 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실행해 볼까요? 자, 이게 1에서 10만 사이에 있는 소수들인데 뭐 제 생각보단 좀 많네요.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이렇게 나가는 걸로 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수들이 다 제대로 출력된 걸로 봐서 아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것이 이 코드 10에서는 역시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코드의 패턴을 우리가 하나 살펴본 건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포문을 도는데 항상 이렇게 포문을 끝까지 도는 건 아니고 아까 브레이크 문이나 아니면 요 안쪽 포문이었죠. 브레이크 문이나 혹은 요 포문의 조건에 어떤 이런 조건을 하나 덧붙여서 포문을 더 이상 돌 필요가 없다는 게 분명해지면 즉시 포문을 빠져나오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코드도 역시 매우 전형적인 그런 코드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는 코드 11은 뭐 조금 이렇게 자, 문제를 읽어보죠. 먼저 사용자로부터 정수의 개수 n을 입력받고 이어서 n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순서대로 배열해 저장한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문제들하고 뭐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중복된 정수 쌍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출력해라. 여기서 중복된 정수 쌍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똑같은 값이 이렇게 어떤 한 쌍이 같은 값인 경우 그런 쌍이 그러니까 같은 값의 쌍이 총 몇 개가 있나를 카운트하라는 그 쌍의 개수를 카운트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n이 6이고 입력된 정수가 24, 24, 52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카운트를 하느냐 하면 요 2하고 일단 요 2가 또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한 쌍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첫 번째 2랑 이 마지막 2도 같은 값이죠. 2, 그러니까 이것도 한 쌍. 또 요 세 번째 2랑 요 맨 마지막에 있는 2, 요 두 2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2 값이 2 똑같은 값이 2 이렇게 세 개 있으면 쌍의 개수는 이렇게 세 쌍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 4와 요 4도 역시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쌍, 이렇게 해서 총 4쌍 이렇게 출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3, 1, 뭐 4, 3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3이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이게 몇 쌍으로 카운트 돼야 되죠?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쌍, 여섯 쌍 이렇게 6쌍으로 카운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순열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값이 4개인데 그 중에 2개를 뽑는 서로 다른 가지수니까 6쌍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문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일단 정수들을 입력받는 부분은 뭐 지금까지 이제 계속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제가 미리 타이핑을 해두었고, 그래서 역시 배열 데이터에 n개의 정수가 지금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어떻게 중복된 쌍의 개수를 카운트할 거냐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수값들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 중에 이렇게 서로 같은 값의 쌍을 쌍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제일 간단합니까? 그냥 모든 쌍을 검사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쌍을 이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 모든 쌍을 다 검사를 한 다음에 그래서 그 한 쌍에 대해서 이 쌍이 서로 다른 값이면 그냥 무시하고 같은 값이면 카운트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중복된 쌍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거니까 모든 쌍을 다 검사해 봐서 중복된 값이면 카운트하고 중복된 값이 아니면 카운트 안 하고 그것이 이제 당연히 매우
가장 단순한.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n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모든 쌍들을 다 검사해 볼 거냐. 그러니까 쌍을 검사하는 이 일은 항상 두 개의 중첩된 포문으로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우리가 모든 쌍을 볼 거니까 i가 그 쌍의 첫 번째 값입니다. 그러면 그 한 쌍을 이렇게 뽑으니까 첫 번째 값은 맨 앞에 애부터 맨 마지막에까지 모든 애들이 그 쌍의 첫 번째 값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각각의 i에 대해서 다시 다른 값은 그 쌍의 다른 한쪽 값을 우리가 j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포문을 중첩하면 이 안에서 우리는 데이터 i와 데이터 j라는 한 쌍을 이제 검사를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쌍이 생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포문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자,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좀 힘을 빼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두 개의 포문을 이렇게 중첩하게 구성을 하면 맨 처음에 i는 0부터 1, 2, 3 이렇게 해서 n-1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러면 각각의 i에 대해서 i가 0일 때 다시 안쪽 포문이 도는 거니까 i가 0일 때 다시 j는 0부터 n-1까지 이렇게 증가하니까 결국은 0, 0 이쪽이 i 이쪽이 j입니다. 0, 1부터 시작해서 0, n-1까지 쌍들이 다 일단 검사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가 1이 되면 i가 1이 되는 순간 이 안쪽 포문은 다시 j는 0으로 되돌아오겠죠. 그래서 0부터 n-1까지 2일 때도 j는 0부터 n-1까지 i가 n-1일 때도 j는 0부터 n-1까지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ij 쌍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나열하는 셈이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데이터 i와 데이터 j가 같은지를 검사해서, 그러니까 if 데이터 i와 데이터 j가 같은지를 검사해서 만약에 같다면 지금 우리의 목적은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니까 밖에 이렇게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두고 처음엔 0이라고 해두고 여기서 카운트 값을 이렇게 증가시킨다면 그러면 일단 모든 중복된 쌍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 여기서 system.print line count 이렇게 한다면 중복된 쌍의 개수를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을 텐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우리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run as java application. 예를 들면 우리가 3개를 1, 2, 3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우리가 지금 1, 2, 3을 입력했으니까 중복된 정수가 하나도 없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3개가 카운트 됐죠. 뭔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뭐가 잘못되는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만 당연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이 3은 지금 왜 3입니까? 이게 i가 0에서 n-1까지 도는데 각각의 i에 대해서 다시 j가 0에서 n-1까지 도니까 항상 ij가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죠. 즉 i도 0이고 j도 0이고 그 다음에 i가 1이 됐을 때 또 j도 1이 되는 경우, i가 2가 됐을 때 j가 2가 되는 경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 ij는 당연히 같겠죠. 왜냐하면 i와 j가 같으니까, ij가 같은 값이니까 데이터 i와 데이터 j는 당연히 같은 데이터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값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3이 되겠죠. 왜냐하면 1, 1, 2, 2, 3, 3 이렇게 비교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i와 j가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하는 게 무의미하니까 여기에 i와 j가 다르다는 조건을 추가해서
ij가 다르면서 데이터 i와 데이터 j가 같은 경우에만 카운트해라. 이렇게 한다면 이제 금방의 문제는 우리가 1, 2, 3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맞을까요? 예를 들면 1, 1, 2 이렇게 하면 지금 1, 1, 2면 한 쌍이 있는 거죠. 한 쌍이 있는데 지금 2로 카운트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 항상 한 쌍을 우리가 중복 두 번 카운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j하고 ji 이렇게 두 번 카운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가 1이고 j가 2일 때 1, 1이니까 카운트를 하고, 다시 j가 1이고 i가 1일 때, j가 1이고 i가 2일 때 또 1, 1 같으니까 또 카운트하고, 그래서 하나의 쌍이 항상 두 번 카운트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이걸 2로 나누면 물론 정답이 되긴 하지만, 왜냐하면 모든 쌍이 두 번 카운트 되니까 카운트한 결과에다 2를 나누면 그것이 정답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서 j를 우리가 i 플러스 1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j를 i 플러스 1에서 시작한다면 어차피 ij는 다르니까 이 조건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이 j를 왜 i 플러스 1에서 시작하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ij 순서상 ij와 순서상 ji는 같은 거라고 보는 거니까, 항상 이 얘기는 항상 우리는 i보다 j가 큰 경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어떤 순서상 ij를 보는데 모든 순서상 ij를 보는 게 아니라 i보다 j가 큰 순서상만 검사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j를 그냥 i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우리가 j2로 택하지 않고 그냥 i 플러스 1에서 n-1까지 j는 그 경우만 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중복된 카운트 문제도 해결이 되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6개인데 원래 문제의 데이터가 뭐였죠? 24, 24, 52 24, 24, 52 하면 4쌍 이렇게 카운트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두 개의 중첩된 포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중첩된 포문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모든 쌍들을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둘 다 0에서 n까지, j도 0에서 n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i는 0에서 n까지, j는 뭐 i에서부터 n까지, 혹은 어떤 경우에는 i 플러스 1에서 n까지,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포문을 사용할 때 이 인덱스 변수의 범위를 이렇게 i의 의존적인 어떤 이런 범위를 갖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역시 매우 전형적인 그런 코드, 그러니까 중첩된 반복문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역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